깨끗한 물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전, 그리고 창업에서의 위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트와의 강동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아트와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제 수질 문제와 녹조, 적조의 문제를 로봇과 AI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카이스트에서 데이터 기반의 시각화나 물 관련된 국내 학회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업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창업 성공을 위한 요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테드라는 강연에서 이제 빌 그로스라는 강연자가 말했던 창업 성공을 위한 요소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는 타이밍, 두 번째가 팀, 세 번째가 아이템, 자금이 그 다음으로 이제 쫓아오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창업 스토리는 과연 여기에 얼마나 부합이 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환경 스타트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제 여러 역경들이나 위기, 문제들 그리고 고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업화에 대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환경 스타트업의 경우는 고객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실제로 이제 국가나 아니면 정부 아니면 정말 환경에 있는 공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그런 논리들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애로사항들을 많이들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창업의 수순이었던 먼저 불편함을 찾아내고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획을 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 고객들도 만나고 사용자들도 만나고 또는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 검증들을 거치고 그 이후에 본 개발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검증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환경 스타트업들은 참 다른 일반 커스터머 서비스 기반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에 비해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큰 설비라던가 또는 여러 서비스를 하더라도 여러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효과까지도 검증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적인 아이템의 경우는 이 검증하는데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나한테 투자 좀 해줘라 라고 하면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투자하긴 이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데이터를 만들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 그럼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이제 창업가들이 이제 좌절하고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이라던가 제조업 관련한 스타트업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데이터 검증에 대해서 그런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꼭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니즈를 관통하는 그런 논리가 있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관통한 사례들인데요. 한 백내장에 있는 안구 치료를 위한 마취제를 개발하는 두 회사의 일입니다. 실제로 눈에 주사를 넣어야 될 때 사용자들이 너무 무섭고 아프니까 이제 바르는 마취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천히 한 10분 동안 마취가 진행이 되고 수술이 끝나고 한 30분 동안 안정을 취하면 마취가 깨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사실 이제 많은 안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선 좋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여러 회전율의 문제라던가 여러 그 환자들의 관리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두 번째 회사입니다. 급속 냉각 기술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마취를 하고 수술이 끝나면 5분 이내에 마취가 풀려서 이제 귀가할 수 있게 되는 제품입니다. 다음과 같이 비록 제조업이나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일지라도 환자부터 실제로 구매하는
구매자,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뭐 의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니즈가 관통이 된 아이템이라면 충분히 투자자들이나 그런 여러 시장을 또는 고객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가운데 되게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런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제이커브라고 해서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이 데스밸리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실제 테스트 베드부터 실제로 그 효과 검증, 실증, 그리고 시장에 내놓는 것, 그리고 그 도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역경들이 많다 보니까 이 데스밸리를 결국 넘지 못하고, 우리 아이템이 아닌가? 우리 아이템이 결국 설득력이 없나? 우리 아이템이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이 환경에 대한 가설들이 결국 검증되지 못한 가설로서 남아있게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겹쳐서 여러 번 피보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결국 이 데스밸리 올라오기 전에 이제 계속 데스밸리가 반복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특히 환경이라던가 제조, 그리고 여러 설비, 기계, 소재 등에 있는 분야에서의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데스밸리를 검증하는데 이제 여러 데이터들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충분한 시간과 생각, 고민의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피보팅을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의 큰 피보팅과 두 번의 작은 피보팅, 그리고 여러 번의 이제 디테일한 피보팅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XR, VR이나 AR 기기를 통해서 이제 교육용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사업을 첫 번째로 창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용 산업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나 기술적인 한계점들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실패하지 않을 사업은 과연 무엇일까? 또는 사람의 문화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라는 고민 끝에 지금은 이제 물 또는 환경 산업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물 쪽에 물 산업, 그 환경 산업 중에서도 저희는 물 산업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물 산업에 대해서도 여러 종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고민의 시간들을 다음과 같이 거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일반 커스터머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제 물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환경과 일반 커스터머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그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연못에 있는 청소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피보팅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수질 관리와 AI를 로봇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아이템으로 좀 피보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부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과 그리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상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이냐, 해결한다면 어떤 정도의 퍼포먼스를 만들 것이고 시장은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등 이제 각 환경의 영역을 정했더라도 이제 고객이라든가 기술,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변화의 흔적들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때에 그런 피보팅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런 주식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쏟아놓은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또는 잘 되고 있다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에 팔고 어느 정도에 사야겠다라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창업 아이템을 피보팅할 때에도 저는 스스로 이런 약속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의 사용량에 관리하게 되는 커스터머의 제품을 만들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이 아이템이 정말 대박이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물 낭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을 절약하는 문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내가 이 아이템에 좀 더 딥하게 빠져들면 들수록 이 아이템에 대한 객관성을 사실 잃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도록
이제 어느 정도의 이번 연말이 지날 때마다 또는 이번 올해가 끝날 때 어느 정도의 자금 조달, 어느 정도의 KPI, 어느 정도의 뭐 고객 확보 또는 어느 정도의 뭐 수상이라던가 정성적인 성과 등 이제 이런 성과들을 먼저 정해놓고 그 성과들의 그 성과들을 얼마나 이루어냈느냐를 두고 이제 피보팅을 결정을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어떤 그 어떤 영역 내에서 이제 그 영역간으로 이제 피보팅을 할 때에도 이제 특별한 규칙을 스스로 정해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객관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 하면은 이 사업 전략에 대해서 너무 단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너희들은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 뭐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마치 착한 일만 해야 되고 마치 우리는 굉장히 국가나 세상에 헌신적인 일만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사실 모든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가가 세운 기업을 말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제 영리적인 그런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희 회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영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또한 이제 이런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객이 국가나 정부 또는 환경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브랜딩해서 비용 태워서 그냥 그대로 마케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해주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이 명확한 환경이라는 스타트업 내에서도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 전략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수한 사업 전략 사례는 이제 다음과 같은 회사인데요. 캠핑용 또는 이제 외부 노지에서 이제 냇가에 흐르는 물을 가지고 발전한 소수력 발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실제로 이런 간단한 실개천에서 소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기 위해 청계천에서 이제 이 실제로 소수력 발전기를 풀어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핸드폰을 무료로 충전을 해주는 무료 충전소를 한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환경에 관심이 없더라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이런 제품이나 이런 움직임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여론이 형성이 돼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잘 안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추구하는 환경에 맞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또는 주변 시장들을 향해서라도 보다 창의적인 마케팅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예스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환경이라든가 물 확회 또는 네트워크 활동을 꾸준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 저희들이 타겟팅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물 문제인데, 그럼 뭐 요즘 컨택하고 있는 뭐 인도나 유럽, 미국에 있는 물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인연이 또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표나 회사의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그 네트워킹 풀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었던 인도와의 물 학회 프로그램에서 대화가 잘 되고 서로 니즈가 잘 맞아서 저희들의 사업 아이템이 실제로 인도 환경에서 시범 설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늘 예스맨이라는 자세로 이제 여러 네트워킹이나 학교 활동들까지도 이렇게 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 활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창업가들 또는 사무직에 익숙하신 분들은 환경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현장 활동을 두려워하시는 또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녹조나 적조를 많이들 찾아봐야 되는데, 대부분 여름철에 끼다 보니까, 특히 폭염 이후에 오다 보니까 이거 현장 나가기가 정말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녹조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테스트를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인체에 유해한 독소까지 내뿜는 이 녹조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들이 필요했는데요. 사실상 정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또는 이제 굳은 일, 험한 일, 또는 더러운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이런 이제 사업의 이런 정교함을 그리고 이런 기술의 이런 정확성을 또는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시기를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표는 SNS 홍보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페이스북이나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여러 회사의 활동이나 그리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환경의 방향에 대한 뉴스레터들을 꾸준히 생산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기관이나 좀 여러 공공 그런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과의 지속적인 미팅을 하면서도 SNS를 서로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좀 여러 소식들을 전달해 준다거나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는 대중들이 잘 모르는 사회 문제들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환경적인 가치를 소개해 준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이제 이것이 부질없는 짓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나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잘 살아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언론을 많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내실 없이 이제 껍데기만 화려해지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악용을 해서 오히려 언론이라던가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적당한 언론 활동은 저희들의 마케팅이나 영업 그리고 저희들의 회사, 그리고 저희들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환경적인 가치는 각자 회사들마다 정말 높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소개하거나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런 기회들, 이런 언론이라던가 이런 대내외적으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또는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 어떤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을 때 참 효과가 좋았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는 여러 정부 기관들이나 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들에서 찾아보기 쉽도록 그 미팅콜이나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활동은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네트워킹 풀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업 간의 연계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의 연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사실 공공기관이나 정치련 간의 연계도 사실상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타트업이 다 쥐고 있기 어려운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또는 네트워킹의 부분들, 검증이나 실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각자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치련들이나 학교 그리고 실제 담당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관 그리고 관련 지자체 그리고 관련된 이런 상위에 있는 정부 부처 등 이제 이런 실무자와 관리자를 망라하고 두루두루 만나 보시면서 이제 그 네트워킹을 점점씩 이제 견고히 가시는 것이 실제로 사업 운영에서도 큰 도움이 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제 자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환경 자금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또 들어옵니다. 사실 환경행 스타트업은 B2G에 의존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이미 설비라던가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이제 그런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헝그리 정신으로 버틸 수 있지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빠르게 이제 전략을 세워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이제 이런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영리적인 활동을 이어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초기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 그리고 특성화된
기관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 여러 창업 지원 사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런 초기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나, 그리고 이제 여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보증융자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활동 역시도 이제 요즘 들어서 ESG나 임팩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충분히 사회적 가치와 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그런 이제 영업적인 이득들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임팩트 투자에도 많이 도전을 해보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들에서 얻을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있고요. 지금 이 밖에도 이제 각각의 진흥원이나 기술산업원, 그리고 이제 여러 부처들마다 특성화된 이제 패키지들이 있으니 이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창업 1년차 되었을 때 풀타임 7명, 파트타임 2명, 그리고 자문단 6명 등에 있는 이런 초기 스타트업답지 않은 이제 큰 조직을 이제 꾸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사실 다음과 같은 이제 서비스나 플랫폼들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 학연 지연을 통한 지인 찬스라던가 친구의 친구를 꼬셔서 데려오는 이미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제 유비가 제갈량을 데려왔던 이제 삼고초려식 그런 겸손한 그런 태도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한 명 한 명을 데려오는데 저는 한 3개월씩 소비가 되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져가면서 이제 그의 가치관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핏과 얼마나 맞을 수 있는지를 계속 검증하면서 데려왔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미래의 가치들을 함께 공감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인재들을 데려올 때에 인재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이제 신입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또는 경력 인진 기혼자라던가 이제 이런 니즈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가치와 이제 개인의 가치가 공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회사는 나중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낼 거고, 이런 우리가 큰 회사가 될 건데, 그리고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해낼 건데, 우리가 이제 너가 이게 온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우리는 이만큼 더 성장을 할 수 있어 라는 비전 공감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표의 역할은 70%가 IR, 30%가 H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부적으로 이제 돈을 구해오는 것도, 자금을 구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과는 이제 정말 성선설 또는 성악설에 기반해서 이제 어떤 사내 문화를 만들어낼 건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리 회사는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거야, 또는 최소한의 내규를 통해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조금씩 안정화해 나갈 거야 라는 것들을 먼저 정하신 다음, 각 회사에 맞는 정말 출근하고 싶은 회사이면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이제 회사 그 대표님만의 그런 새로운 사내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원들과 여러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제 꾸준한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표 같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숙지하시고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노션 같은 그런 협업 툴을 통해서 이제 비싼 인트라넷이나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 이제 최소한의 이제 HR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출퇴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 등 여러 있는 회사 시스템을 이런 간단한 협업 툴을 통해서도 좀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또한 저희 환경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다른 일반 서비스 기업들보다는 초기에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더딘 성장 속에서 대표가 늘 이제 팀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힘 빠지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팀원들은 하던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는 포부와 비전을 꾸준히 이렇게 함께 꾸준히 공감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뭐 그래서 이런 그 이후에 이런 세부적인 그런 문화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대표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적용을 하지 마시고, 또 이제 여기서 바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또 대표 또 이상한 거 보고 와서 이상한 거 하자 그런다, 이런 반발이 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시고 팀원들과 소통한 이후에 신뢰관계가 쌓이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스타트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장병규의 스타트업 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할지언정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철학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게 도전하고 있는 이 일상들이 사실상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새로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 사실상 이렇게 보내고 있는 시간의 밀도는 남들과는 다른 밀도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시간들이 비록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사람의 또 경험에 굉장히 큰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낸 그 결과들은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들에서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 저는 환경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생존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는 도래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움직임으로 세계적으로도 ESG나 뭐 그린 뉴딜 등 여러 환경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디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하는 문제가 곧 환경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이런 환경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제 결국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접근은 결국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도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 시장은 시장 내에서의 끝없는 오디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법률 서비스들은 지금 현재 편하게 서비스로서 이제 법률 전문가 없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금융 서비스들을 이제 편하게 손끝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새로운 문화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러분들의 이제 환경적인 가치를 넓게 좀 환경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 끝없는 도전을 함께 이어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아트와의 강동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